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할게 뭔가 하면 책의 496페이지요. 자, 지역 분석과 계별 분석인데 이 내용 꽤 쉽습니다. 쉬운데 이건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 자동차라는 건요, 그 자동차 상업적이 있든 주거적이 있든 똑같은 자동차는 어떤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자동차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그 자동차 자체만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 주변까지 분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이 30평이 있지만 강남이 있을 때 어떤 부산일 때 가격이 다른 거죠. 따라서 이 말은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도 분석하지만 그 주변적 있죠. 지역도 분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꼭 아실 거는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이란 원인 때문에 계별 분석할 것이고 또 계별성 때문에 다시 이동할 수 없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지역 분석할 것이고 또 그 반대 뭐 있습니까? 계별성 때문에 계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은 걸 왜 할 것인가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봐볼게요. 현재 주거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평가할 목적인데 이 건물 자체 분석하는데 이게 무슨 분석이죠? 그렇죠. 지역 분석이죠. 자, 우리 지역 분석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항상 그 결과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 말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정평가할 때 현재 이용되고 있는 물건이 채유효형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채용을 전제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현재 이용이 채유효형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감정평가에서 기본 전제가 채유효 이용일 걸 전제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시라고요. 즉 지금은 주거 3층인데 만약에 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가 될 것인가 먼저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채이용 말 뜻이 겁니다.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현재 이게 주거 3층인데 만약 이 땅이 빈 땅이면 어떤 용도가 최선, 즉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를 파악할 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적에 죽을 때, 주변에 상할 때 분명히 땅값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항상 분석할 때 지역을 먼저 분석합니까? 아니면 계별을 먼저 분석합니까? 그렇죠. 지역을 항상 먼저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나중 가서 뭐 있으면 계별 분석하더라 이거예요. 그 지금 이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뭐냐 묻거든. 목적이. 자, 이걸 목적이죠. 다시 볼게요. 현재 이 지역이 대부분 다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거 딱 3개만 주택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상업 되겠죠. 즉, 이 말은 지역 분석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뭐냐 묻거든 이 지역의 보편적 일반적 이용, 즉 다른 말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 목적은 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목적이다 보니까 주변적인 땅값과 사실 내 땅은 비슷한 가격이 있죠. 그 말은 결국은 이 동네에 있는 평당 땅값이 얼마 될 것인가 대충,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수준은 대충 대략 이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땅값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지역 분석은. 그래서 자 해볼게요. 현재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상업 쓰고 있더라. 이럴 때 보니까 평당 대충 한 1,000만 원 되고 있더라. 그러면 만약에 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 되겠습니까? 상업 되겠죠. 이럴 때 평당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00 되겠더라. 근데 현재 쓰고 있는 용도가 뭐죠? 주거랍니다. 주거이면 상업과 서로 비교한 결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만큼 얘는 뭐 있습니까? 감가되어진 결과 감가 450만 원 감가되면 그 결과 내 땅은 현재 550이다. 이렇게 평가할 목적이라고. 자, 그런데 이 문제 푸는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지역 분석을 딱 묻는 순간 무조건 틀린 말 이게대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효형과 구체적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 딱 뜨는 순간 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말이 있냐 확인을 하고 같은 맥락이요. 개별 분석을 묻는 순간 무조건 이 답을 찾지 말고 항상 뭘 찾습니까? 지역 분석 관련돼 있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있냐는 확인해서 있으면 틀린 거라고.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 반대가 뭐예요? 부분이고 그것이 반대가 미시죠. 그러니까 전체 분석, 그것이 분석은 지역 분석이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부분과 미시 분석은 뭐 되겠습니까? 개별 분석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역 분석 대상이 크게 3개 있거든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도권 3개 있는데 일단 자,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인근 지역, 즉 이 같은 말이 뭐냐?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유사 동네. 이런 말 가끔 쓰죠. 유사 비슷한 동네.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동네하고 유사 동네 차이점 뭐예요? 네? 차이점. 이 말이죠. 내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 동네고 내가 없는 게 뭐죠? 유사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 나가 누구냐? 나랑 그 결과 한마디로 뭐 대상 부동산이지? 그죠?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학원이 대상 건물이면 요 주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이게 인근지역. 그죠? 인근지역 같은 말이 뭐라고? 다른 말로? 이게 우리 동네지, 우리 동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근지역이 우리 동네인데 내가 있는 지역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인근지역입니다. 그럼 내가 없는 지역이 뭐라고? 유사지역이죠. 그래 하시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반드시 뭐예요? 포함된 지역이지.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없는 거지. 다만 유사 지역 말 뜻이 뭡니까? 우리 동네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즉 인근지역 유사한 거지 절대 내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죠.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인근지역,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 요 주변 인근지역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요 주변 지역이 뭐 있습니까? 상업지역일 때, 주거지일 때, 공장지역일 때 내 땅값 바로 영향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직접적 영향을 준 지역이라고. 그러면 유사지역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인근지역하고 우리 동네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인근지역의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항상 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게 동대문 시장이 있죠. 부산 지역에 자갈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기 원주에 있는 중앙시장이 있다고요. 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뭐 창원 지역의 중앙시장. 이런 다 시장 아닙니까? 이게 보통 전부 다 뭐야? 유사지역, 이게 유사지역이라고. 그러면 항상 보니까 이 유사지역은 인근지역 가까이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근지역 인접할 필요 없고 단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보시고. 동일 수도권은 뭐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동일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거냐? 이런 말 뜻이라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 서울의 중심가 종로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에 보니 직장인이 만 명이 있는데, 여분들이 뭐 출퇴근 가능한 이 거리가 보니까 인천 또는 뭐 어정부에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 명이 몽땅 인천 지역에 집을 구했답니다. 그 인천 지역에 집과 올라가지. 그죠? 그럼 결국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 만 명이 다시 이렇게 어정부로 이상한다면 인천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만 어정부 집값 올라가죠. 이와 같은 이런 게 뭐니? 이게 다른 말로 동일수권. 즉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역이라고. 그러면 이 동일수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대상 부동산 포함되어 있고 주변 유사지역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묻거든. 결국 수도권 전체가 동일수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항상 이 동일수권 나보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뭐라고? 곧 이게 다른 말로 동일수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이건 결국 이런 것만 딱 장난치게 되어 있으니 이것만 딱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우리 프린트 해보니까 법조문. 자, 법조문 갑니다. 자, 법조문 어디 가는가 하면요. 7페이지. 자, 맨 위에 13호, 13, 14, 15 있죠. 15호. 요거 3개 정리하셔야 됩니다.
13호 인건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즉 대상 부동산이 무슨 지역? 속한 지역 말하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또한 이 14호 갑니다. 유사지역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단지 인건지역과 뭐요? 유사한 특성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15호 갑니다. 동일소건은 뭐라 했습니까? 쭉 가보니 끝에 인건지역과 무슨 지역? 유사지역이 포함된 지역이죠.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1페이지 13번. 자, 여기 보세요. 문제 풀 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요 말 나오면 이런 글자 찾아가 이렇게 쭉쭉쭉. 아마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있는 13번 보니까 지역 분수나 있죠? 난 무조건 뭐 있습니까? 표준적 이용과 또 뭐야? 가격순을 판단하는 작업이죠. 14호 가보겠습니다. 자, 표준적 사용 또 가격순 밑줄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슨 분석? 예, 지역 분석이죠.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주는 체유형 판정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D장 넘어가서 자, 15번이네. 가보니까 지역은 무슨 분석? 전체 분석이죠. 자, 개별 분석은 구체적 분석인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뒤에 표준적 체유효형 범위 내에서 표준적 체유형 판정이 한다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이 말을 전부 이렇게 다 바꿔버려. 이렇게. 이 글자로. 하나 물어볼까요?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합니까? 아니면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합니까? 그죠?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지역 분석 같은 말 뭐예요? 이런 말 범위 내에서 요거 한 달이 나오면 되겠네,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이거 갖다 전부 다 지역과 개별로 말을 다 바꿔버리라고요. 그래서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말이죠.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체형을 판정하여 가격 결정. 이렇게 써야 되죠. 그다음 16번 지역 분석의 중요한 대상 크게 3개 뭐뭐 있습니까? 인건지역과 유사지역과 동일소건 맞는 말이죠. 17번 인건지역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속한 지역 밑줄 또 이건 동질적이고 가격 형성 요인 중에 뭐야? 지역 요인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18번 대상 부동산 속하지 않는 지역 이게 무슨 지역? 유사지역이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19번 가보겠습니다. 인건지역과 동일소건 내에 있는 유사지역. 자, 요거 뭐네?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 인접할 필요 없으나 그 지역의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무조건 동일소건 나오죠. 나오는 순간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예, 요 글자 인건지역이란 말과 유사지역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나와 있습니까? 맞는 거죠. 어려보시고 자, 물론 제가 다음 텀에 이 동일소건의 범위가 있거든요. 이건 다음 텀, 지금 하지 않고 다음 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중요한 걸 밑줄 껐습니다. 자, 496페이지. 큰 3번 지역 분석과 결 분석이 있거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가로 1번 분석 대상에 보니까 이거 마시면 되겠네. 지역 분석은 두째 줄 전체 광역 거시. 개별은 뭐 있습니까? 국지 부분 구체 미시. 우측 가로 2번 지역 분석 목적은 뭐야?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순위죠. 반대로 이 개별 분석 목적이 뭐죠? 체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파악을 목적이죠. 가로 3번 항상 뭘 먼저 한다고? 지역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거까지만 하죠. 물론 다음에 다른 건 좀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4번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 묻거든요. 그럼 봐볼게요. 이제 예, 가로 1번 인건지역은 첫 번째 줄 뭐 있습니까? 예, 대상보다 속한 지역 밑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밑에 동그라미 4번. 자, 4번 뭐 상상 네,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끝 두째 줄
최저줄 제일 끝에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 준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가로 2번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첫 번째 줄 나이죠. 대상 부동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건적 유산 특성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일수거권. 항상 동일수거권 나와 있듯이 자, 두째 줄 끝에 인건지역, 유사지역이 포함된 지역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나머지 가로 1번, 2번 다음 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어요. 500페이지 있는 인건지역의 수명선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자, 쭉 넘어가서 이제 504페이지 가볼게요. 4페이지. 자, 감정평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최근 이제 문제가 자꾸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법 조문경 그대로 시험 내는데, 자, 일단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요거부터 할 겁니다. 8페이지, 프린터 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8페이지 보니까 11조. 여기에 법 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나온다고. 자, 7번 보세요, 이제. 우리 현재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해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방식이라 3방식. 첫 번째 뭐냐? 원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아파트 지을 때 평당, 자 보세요. 평당 건축비가 보니까 이게 500이다. 그래서 총 이게 30평이 되어진다.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죠? 이와 같이 이 건물 짓는 건축비, 즉 다른 말로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이게 원가 방식이라고. 다시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집값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나도 5억 잃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옆집에 있는 물건과 내 물건 서로 비교한 것이 이게 무슨 방식? 그렇죠, 그죠? 이게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임대 수입이 높고 낮음 따라 이 건물 가격은 달라지겠죠. 이와 같이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뭐냐? 수익 방식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 건물 짓는 비용 원가, 옆집과 서로 비교한다. 비교 방식.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한다.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원가란 건 이 건물 짓는 원가지. 원리가 결국 무슨 원리인가 하면 비용성. 비용. 건물 짓는 비용에 이 근거를 두은 거예요. 이 비교 방식 말이죠. 옆집에서 A란 물건을 얼마 전에 5억에 매매된 걸 통해서 내 것도 5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옆집 매매된 건 결국 누가 매매한 겁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벌여서 만들어진 가격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수요자와 공급자 있는 장소가 뭐죠?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서 한다 해서 시장성 원리라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이 건물 가격 구하는 방식이죠. 이게 무슨 방식이냐? 다른 말로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수익 방식 쓴다고요. 그러면 이때 각각의 방식마다 항상 가격과 임료를 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과 임료를.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게 원가법이고, 두 번째 임료 구한다. 이게 적산법. 적이란 건 다른 말로 모든 걸 다 더한다. 쌓을 적자, 더할 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집에서 뭐요? 거래된 사례가 5억이면 내 거 5억이죠. 그래서 거래된 사례 서로 비교한다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옆집에 임대 놓았던 사례를 통해서 내 건물에 임료 구한다 해서 이게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건데 이건 공시지가기준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건데 공시지가기준법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이것도 네, 지가기준법. 이것도 일종의 기준법. 이것도 비교 방식입니다. 이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익 방식도 보니까 임대 놓아서 나왔던 수익을 통해서 내 건물 가격 구한 데서 이게 수익하는 법이고, 또 임료 구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 수익 분석법 쓰기도 한다고요. 자, 이거 문제 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현재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자 11조 11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원가 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이 비용성 원리 기초에서 하는 방식이다. 또 비교 방식이 있을 것이고 수익 방식이 있죠. 자, 이게 우리 과거에는 그대로 시험 나왔거든요.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2페이지. 자, 다시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 21번 문제 보세요. 과거에 우리 이제 잠시만요. 우리 최근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매년 6개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법 조문이 있는 내용이 항상 매년 3개 나오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출제를 냈던 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법 조문 시험 내냐 물어보니까 그분 말 뜻이 겁니다. 우리 개론 과목은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총 40문항 이 전체가 이의제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부동산 개론 과목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법 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제기를 못 하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최근에 계속 시험 나오는 게 법조문 계속 시험 나오니까 이 조문을 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는 21번 문제 하고 있죠. 다시 아까 했던 8페이지 11조 있죠. 서로 비교해 보시라고. 똑같이 이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 문제를.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기억번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으로 무슨 성을 비용성이 원리에 따라서 평가한 방식이고 니은번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등의 시장서 원리 기초로 한 감정평가 방식 및 또 뭐가 다르죠? 또 여기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추가된다고. 그 다음에 D급번은 수익하는법 및 수익 분석 무슨 방식이죠? 수익 방식이죠. 그죠? 수익 방식을 통해서 수익성의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해 주는 방식이다. 이 시험 나온다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또 어디 가는 6페이지. 자, 법점 6페이지요. 자, 프린터 있는 6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최근에 문제는요. 우리 한번 거기 있는 2조 보니까 5호부터 11호까지 여기 내용을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다. 문제에서.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 그런데 잠시 우리 감정평가 보고 쓸 때 있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한 원가법 이런 긴 줄 안 쓴다고요. 압축된 용어를 쓰기 바라거든요. 그럼 결국은 각각의 방식에 산출된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격이면 가격, 임료인데 이때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말은 시험사만 이게 시산인데 시산을 말하면 시험사만 계산되어진 값을 말하는 겁니다. 값을 말하는데 자, 원가 방식에서 산출된 시산 가격 또는 임료 시산 임료인데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적산 이랬습니다. 적산. 이때 적산 여기 가격이면 적산 가격이고 임료 구할 목적이면 적산 임료 쓴다고. 그럼 참고로 가격, 가치, 가액 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다시요.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나도 대충 5억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 옆집에 있는 이 물건과 서로 비교해서 어떤 유추해서 내 건물 가격 구한다 해서 가격이면 비준 또는 유추 가격, 임료는 비준 또는 뭐야? 유추 임료 쓴답니다. 그다음 수익 방식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 시산 가격, 시산 임료 뭐냐? 곧 이게 가격이면 수익 가격, 임료면 수익 임료를 쓴다고 쓸 때 임료요. 자, 다시 할게요. 적이란 건 다 모든 걸 다 더한다. 모든 걸 더해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건물 지을 때 인건비, 모선비 다 합친 거죠. 합친 누적된 금이 곧 적산을 쓴다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있으면 옆집에서 매매된 것과 서로 비교해서 준한다 해서 비준이고, 이건 수익을 통해서 한 거죠. 이런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어렵지만은 이걸 좀 봐보자고.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자, 법조문 어디 보는가 하면 6페이지. 자, 거기 있는 5부터 원가법. 자, 원가법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공식이 조달 원가에다가 그다음 뭐 있죠?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 써놨죠. 이런 걸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말은 다 더한다. 이게 적산가격입니다. 자, 6호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가격 에다가 기대 이율을 갖다 만들어서 곱하여 그 다음 뭐가 있죠?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필요 경비를 더한다. 자, 최근에 문제 보니까 출제되는 분이 여기 있는 요 부호를 꽤 많이 장난칩니다. 요 부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내가 현재 기초가격은 이 건물 샀던 가격, 산 가격. 내가 이 건물 현재 10억 주고 샀는데 이 말입니다. 샀는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현재는 이 건물 월세 파악할 목적인데, 예? 이걸 10억이란 돈을 주고, 예, 건물 샀는데, 만약 10억 주고 건물을 안 사고 있죠. 은행의 저축은 뭐 나오죠? 이자 나오죠. 자, 그 이자가 먼저, 그것도 이게 다른 말 기대율이라고. 다시 할게요. 뭐 적어도 내가 현재 투자했을 때 10억의 돈을 주고 샀다면, 이 건물 투자장 은행의 저축에 그만큼 이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필요 경비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비.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관리비란 건 임대인 몫입니까? 임차인 몫입니까? 그죠? 임차인 몫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더해주는 거예요. 응? 자, 다시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요 이론 분명히 기대율이 짖을 때 이 말 대신 환원율 쓰면 틀려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아니란 거예요. 자, 기초로 한 것을 보통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되죠. 내가 현재 이 건물 산 가격 가지고 돈을 은행 저축했을 때 나오는 그 이자에다가 관리비 포함된 게 뭐냐고. 이게 적산입력. 그죠? 적산법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58을 보시는데 758의 거래 사례 비교법과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죠. 내용을 딱 보면요. 두 개 딱 비교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거 보세요. 요건 나중에 할 거면 우리 좀 이따 암기할 겁니다. 거래 사례 비교든 임대 사례 비교든 사례 선택 기준이 크게 4개 있어, 4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 시, 지, 개입니다. 사가 뭐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있거든요. 우리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가격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묶어서 우리 가치 또는 가격 형성 요인 쓴답니다. 자, 중요한 건 똑같은 공식인데 만약에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물어 뭐요?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력으로 뭐 있으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꽤 많지만 항상 이런 걸 탁 빼시면 되거든요. 뭐 들어갈래 문도 항상. 자, 그 다음에 공식과 기준법은 다음에 하고요. 자, 수익하는 법에 수익 가격 할 건데 잠시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복습한 차원에서 자, 보세요. 현재 이 건물을 투자한다면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만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NDCF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죠. NDCF를 보니까 우리 기본 가정이 그죠?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난다 가정 아닙니까? 그죠? 1년에 1억이면 2년도 1억, 3년째 1억, 5년째 1억, 10년째 1억 매년 똑같은 수익이 나는 가정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매기 나오는 수익을 다 구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죠? 없죠? 딱 한 번만 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우리 보통 뭐라는 이걸 순수익. 순수익 언제로? 현재로 뭐 한 거요? 환원해서 네,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매기마다 나오는 수익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5천, 1억 4천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매기 나오는 수익을 다른 말로 이건 현금 흐름이거든. 현금 흐름을 우리 궁극 제목이 언제 같이 파갈 목적이면 현재 같이 같이 구할 목적이죠. 그러면 현재 자 물어볼게. 1년 후에 2억을 현재로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그냥 작아지죠. 작게 만든 게 뭐죠? 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서 여기 있는 값을 통해서 이 금을 같이 구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우리 거기 있는 10번. 잘 보세요. 자, 10번. 수익하는 법은 자 장래다 밑줄. 다시 보세요. 우리 미래 수익이 중요한 장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딱 한 번 난 수익이 저기 순수익이라고. 순수익. 얘가 뭐죠? 현금 흐름, 매년 현금 흐름을 언제로? 현재로 환원하거나 이거 뭐한 겁니까? 할인해서 이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힘들 텐데 일단 이런 개념 아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수익하는 법은 미래에 있는 뭐 있습니까? 미래의 어떤 걸? 순수익 또는 뭐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한다고? 환원하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할인하여 이 건물 가격 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수익환원법이라고요. 자, 11호요. 11호 보니까 수익 분석법은 거기다 순수익에다가 밑줄 플러스 뭐요? 필요 경비를 만다고. 필요 경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비. 필요 경비를 뭡니까? 더해서 구한다 이거죠. 근데 보통 여기 있는 이건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왜? 지문이 꽤 길거든 사실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어디 보는가 프린터에 있는 내용 봐볼게요. 자, 프린터 가보세요. 프린터 2페이지. 자, 22번. 자, 22번. 거기 있는 6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원가법. 자, 원가 갑니다. 보세요. 원가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론가에 뭐 한다고? 감가수하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당시 뭐합니까? 이거부터 사정보증 나야 됩니다. 사정보증 시점에서 나인데, 사정보증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수익하는 법은 장래, 미래, 산출할 것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 뭐합니까? 그 다음에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그대로 시험 나온다고요. 이걸 좀 달리하면, 자, 23번, 적산법.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에 있어 대상물의 가치를. 자,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 기대일로 뭐 한다고? 곱하여. 그 다음 필요 경비를 뭐 했습니까?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요. 아니면 24번처럼 자, 적산법, 적산임료죠? 자, 적산임료인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을 거두십니다. 기초가액에다가 뭐야? 기대를 곱하여 필요한 경비 다는 거지. 임대사례 비교법. 자,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이때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니은은 뭐 되겠습니까? 이게 유추 또는 비준임료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수익임료 요거 묻는 거지. 얘는 순수익의 필요 경비를 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기 무슨 법? 수익분석법. 그러니까 이 조문을 그냥 굉장히 시험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몰라도. 이 정도는 꼭 암기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504페이지.
예, 거기 504페이지 보니까 큰 2번 평가 3방식. 양갈로 1번, 감정평가 3방식인데 갈로 1번 원가 방식. 자, 동그라미 1번 원가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말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재조정가 감가수정.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우리 박스 안에 보니까 공식이 있죠. 여기서 산출된 가격 적산 가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적산법도 첫 번째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하여 쭉 가서 뭐 있습니까?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측에 자 가로 2번 비교 방식에서 동그라미 1번 거래세 비교법은 무조건 나오거든 사정보증부터 밑줄. 동그라미 2번 임대사료 비교법도 항상 뭐 사정보증 사시 즉 사정보증부터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참고로 나중에 할 건데 거래세 비교법 무조건 이 평가 순서 이겁니다. 사시지계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3번 수익 분석 수익 방식이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수익환원법은 가장 중요한 5개 있습니다. 순수익 다시 장래 밑줄 순수익 현금 흐름 밑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밑줄. 자, 그래 보시고요. D장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 수익 분석법은 두째 줄 중간에 순수익 밑줄. 그 다음에 세 줄 맨 앞에 필요한 경비 더한다 밑줄. 그런 것만 좀 반응하시라고요. 자, 그래 반응하시고. 그러면 우리 자 여기까지 봤으면요. 예, 좀 쉬었다 다시 할 건데 어디 할 건가요? 이제 감정평가 실제 평가 방식에서 이 다는 못하고 제가 뭐라는 거면 주로 이제 공부할 건 가격 하는 방식이죠. 원가법, 거래세 비밀 이런 거 할 겁니다. 거래세 비교법, 수익환원법 요부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원가법을 다시 볼게요.